안녕하세요. 깍시의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고 오신 분들 중에 일부분들은 지금 당장 경제위기가 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정반대로 경제위기가 웬 말이냐, 고작 이런 걸로 경제위기가 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경제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상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경제지표, 이 지표는 아직도 너무 견조하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이 오른쪽 하단에 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이 좋아요 버튼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이 경제위기는 없다, 모두가 아는 위기는 오지 않는다, 최대한 이 팩트로 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유튜브에서 이 경제 이야기를 간혹 하면 이런 이야기를 간혹 어떤 분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너가 방구석에 앉아서 이 숫자만 읽고 이 지표만 읽을 줄 알았지 네가 직접 나가서 이 시장을 둘러봤느냐.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또 다른 누구는 꼭 누구 때문에 망했어, 누구 때문에 우리 경제는 망할 거야, 또 이런 게 아니라면 누가 이 경제위기는 온다고 했는데 이런 어디서 들은 소리나 아니면 이런 뇌에서 나오는 이 뇌피셜이나 이런 추측을 바탕으로 이 경제지표를, 이 경제를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만, 마치 그것이 이 사실인 마냥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이런 뇌피셜이 아닌 실제 발표된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이 뇌피셜이든 뭐든 이 중국에서 온 놈으로 인해서 일단 이 타격은 불가피하고요. 이 내수 둔화는 물론이거니와 이 수출에 대한 둔화, 그리고 이 경제 타격은 이 전 부분에 걸쳐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통, 서비스, 여행, 항공, 운수, 제조업, 이 전 분야에 걸쳐서 이 유례없는 이런 경제 충격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규모가 이 얼마가 될 건지 이는 아무도 짐작하지는 못하는 법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뇌피셜이 아닌 이 지속적으로 이 지표를 바탕으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최근 발표된 주요 국가들, 미국, 유로, 일본, 이 독일과 같은 국가들의 이 복합 PMI 지수 성적과, 그리고 경제 심리 지수, 그리고 한국의 수출 증가율의 실적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 PMI는 이 Purchasing Managing Index,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도 사투리가 좀 나오네요. 아무튼 이 구매자 관리 지수이고요. 경기 전망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매우 중요한 성적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심리 지수 또한 이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한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는 지표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이 수출 증가율은, 한국은 수출 주도 국가로서 이 수출에 매우 민감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 지표가 2월 20일 이후에 발표가 되었고, 이 중국에서 오는 여파가 이 대략 1월 말 이 기간 동안에 이 발생된 이 경제 수준이 어떤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지표를 한번 뒷장에서 이야기해 볼까 하고요. 아무튼 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 미국의 PMI 지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 제조 PMI 지수가 이렇게 반등하다 싶더니 이 제조 PMI는 이렇게 50.8로 이렇게 떨어졌고요. 서비스 PMI는 이 49.4로 역시나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만 보게 되면 이 정도 충격은 솔직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차트는 이 미국의 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인데요. 이 지수는 이 전월 이 4.8에서 이 12.9로 이렇게 큰 폭으로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중국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이 개판인데 왜 미국은 조정을 받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 아니면 이 소폭의 조정을 했을까? 물론 아직까지 그 여파가 이런 실적에 반영되진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는 이 지표만 그냥 해석하고 뒷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그 다음은 이 두 번째로 이 큰 권역센터죠. 이 유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솔직히 이 유로의 경우 이 중국과 이 교역이 매우 밀접하고 당사자인 이 중국을 제외한다면 이 아시아 다음으로 이 유로가 가장 큰 타겟 지역이 되고요. 이 타격이 큰 지역이 되고요. 그래서 이 유로존의 지역별 수출 비중을 보더라도 뭐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이 중국으로 중국이 뭐 대략 한 이 8%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이 유로존이 이 타격을 입기가 매우 쉽습니다. 중국 경제 부진에 아무래도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이 유로존 안에서도 이 독일이 해당이 되고요. 이 독일 기준에서 보게 되면 이 미국 다음으로 이 중국이 가장 큰 포션을 또 차지하게 됩니다. 뭐 아무튼 이런 유로가 중국의 영향을 이렇게 크게 받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2월 21일 발표된 유로 PMI는 오히려 이렇게 전월 대비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소폭의 성장을 이뤄냅니다. 아직 이 지표는 이 잠정치이기 때문에 이 3월 초에 발표되는 이 확정치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ZEW 유로 경제심리 지수 또한 그닥 크게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 트럼프가 이 관세 한마디 할 때마다 더 심각한 수준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보면 뭐 그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제 생각이 아닌 이런 지표를 봤을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이번엔 옆동네 일본과 이 독일, 바로 옆동네 일본은 이런 식으로 직격탄을 맞았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중국에서 온 놈이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사실 뭐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온 형국이었고요. 그리고 뭐 유로존의 경제축을 담당하는 독일의 경우 20년도 들어서 이렇게 반등 추세를 펼쳤으나 지금 약간의 이런 꺾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유로와 이 미국 그리고 일본, 독일까지 이 경제지표가 이 중국에서 온 놈의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여겨졌는데 사실상 이런 국가들의 지표를 보면 오히려 소폭 회복하거나 아니면 소폭 조정에 그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 제가 보기에 이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하나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런 여파가 이 중국의 내수 경기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중국의 이 내수에만 영향을 크게 미치고 이 국가 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2월 지표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여파가 반영이 되지 않았고 본격적으로는 3월의 지표에 반영이 될 거다. 그래서 3월 지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둘 다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매번 깍시가 강조하는 중요한 한국 수출 부분. 사실 한국은 내수보다는 수출이 좌지우지하는 수출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면 한국 경제가 바로 이렇게 흔들리는 법이고요. 그런데 대략 1월 말에 중국에서 온 놈이 터지고 나서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씨앗이긴 한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수출 증가율이 반등을 합니다. 수출은 전년 동기비 이렇게 12.4% 그리고 수입도 4.7%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수출이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제가 더 설명할 거고요. 그런데 이 지표는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 동안의 이 지표를 나타낸 것이고요. 지금 21일부터 28일까지의 지표는 좀 더 기다려보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것은 한국이 좀 뒤늦게 여파가 좀 뒤늦게 찾았기 때문에 21일부터 28일까지의 지표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21일부터 28일까지의 실적이 조금 안 좋게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려했던 수준만큼의 지표를 훼손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물론 이 또한 3월 초에 실적을 한번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수출이 왜 중요한가는 사실 코스피의 등락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고요.
결국 수출 중과율이 이렇게 플러스 국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 국면을 유지하는 구간에는 어김없이 이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크게 반등을 하고요. 결국 이 내수보다는 이 수출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이 대외 변수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여파가 진정만 되기만 한다면 이런 경기 확장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국면에서 지금 이런 사태가 좀 단기에 그치기만 한다면 정반대의 상황이 급하게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미달러는 이 세계 경제가 울부짖고 우려가 상존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산업생산 증가율이 이런 식으로 하락 행진을 할 때는 이 달러가 이런 식으로 고점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 달러와 이 세계 산업 경제는 이 역의 상관계를 띠는 법이며 항상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이 달러는 매우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이런 식으로 주춤세를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면 달러는 이런 식으로 고공행진을 또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산업생산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 플러스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 달러는 이렇게 깊은 하락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을 보지 않고 아니 나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아, 아니 누가 온다고 했으니까 난 달러를 주구장창 살 거야 이렇게 말하신다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굳이 말리진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지금보다야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다면 지금 달러는 곧바로 다시 이 둔화세로 곧 주춤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제목에서 제가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답은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2월 21일 날 발표된 이 PMI를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지표가 생각보다 별로 안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 추후에 발표될 이 3월 지표를 더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사실상 이 중국에서 온 놈이 이미 중국에서는 이미 진정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이 추이 자체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흐름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2월 29일 날 이 4일 후에 발표될 이런 지표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이 중국 지표들, 이 얼마만큼 폭락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데 이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예상보다 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그 지표는 또다시 이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희망이 되는 것이고, 이 시장은 이 회복이란 이 단어의 희망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경제를 분석하거나 이 지표를 관찰하다 보면 상당히 이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게 되고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자꾸 선입견과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기 십상이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깍시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셨는데 아직도 내가 이 깍시 구독자가 아니다 하신 분은 부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좋아요 버튼도 한번 꾹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